독일식 시스템 창호의 가장 큰 특징이자 공간지역에서 어떻게 시공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개인 몫마다 영향이 돼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이중유리로 창 모양 크기가 여러 가지인데 네. 창도 뭐 종류마다 다르죠. 이제 뭐 열리지 않는 창들도 있고 리프트 슬라이딩이라고 있고 슬라이딩해서 여는 창이 있고 터닝 그래서 이제 돌려서 여는 창도 있고 틸트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창도 있고 창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들어가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단순히 풍경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도 어떻게 보면은 구조 부재 중에 하나로 단열 성능과 기밀 성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요하는 부소 중에 하나이죠. 부속 중에 하나인 거죠. 창이 미국식도 있고 독일식도 있는데 보통 공간에서 어떤 창을 쓰나요? 공간 제작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건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들어가서 제가 독일식 시스템 창호는 어떤 식으로 열리고 어떤 식으로 시공이 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창들이 있는지.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아파트에서 많이 쓰는 하이샤시 그리고 이제 이중창이라고 하죠. 문을 두 번 여는 형태의 창을 많이 보셨을 거고 대부분의 창들은 슬라이딩을 통해서 반절 정도만 열리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독일식 시스템 창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에서 많이 쓰고 있고 우리 공간 제작소에서도 주로 채용을 하고 있는 창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독일식 시스템 창호는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열림 방식에서 터닝과 틸트를 주로 사용을 한다는 이제 특징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보셨을 때는 얘는 리프트 앤 슬라이딩이라 그래서 창 자체가 살짝 떠오르는 상태에서 슬라이딩이 되는 형태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이 되고 있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중창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얇은 프로파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창 두께 자체도 조금 더 얇고 그러니까 이제 이중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모헤어를 통해서 두 창이 이제 열게 되는 현상들도 있고 뭐 단점들도 있고 장점들도 있고 있는 그런 창들인데 지금 나와 있는 독일식 시스템 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특징점이라고 한다면 하드웨어를 통해서 이제 밀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가스켓을 통해 가지고 외부와 내부를 완전하게密閉을 시켜준다라는 장점이 있는 창이에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독일식이라는 거는 이제 북유럽 쪽에서 파생되어 온 창이에요. 그렇다 보니 추운 지역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단열 성능이 조금 더 치중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밀 성능이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 창이다 보니 우리 단독주택처럼 외지, 교외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중창보다는 단열이 또 뛰어난 이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일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게 맞아요. 전체 창들 중에서 가장 비싼 금액은 이 거실창 그리고 이제 영문으로 쓰는 파티오 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거실에다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안방 측창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창은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싸요. 그리고 이 열림 방식이 좀 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비싸요. 혹시 우리 공간 제작소에서 나간 집들 중에서 뭐 근소한 차이긴 한데 창 부분에서 좀 특이한 거 발견한 적 없으셨나요? 창 외부가 검정이다. 그래서 나간 집들 보면은 창 외부가 하얀 색깔 창인 경우가 있고 지금 우리 나와 있는 37 모델처럼 어두운 색깔 계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공장에서 이 프로파일 원재를 가지고 올 때는 앞뒤 다 하얀색이에요. 양면 백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 외부 마감재가 하얄 때는 우리 창 자체가 흰색으로 가더라도 크게 눈에 띄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 37 모델처럼 유색상이거나 좀 더 어두운 톤에 해당되는 마감재를 차용을 했을 때는 창이 너무 눈에 띄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37 모델에 적용된 것처럼 안쪽은 백색 그리고 외부는 필름을 입혀서 어두운 톤으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창 안에 로이 코팅이라고 했고 복사열을 덜 해주는 그 차폐를 해주는 그런 코팅이 되어 있기는 한데 난 이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완전히 자동차 썬팅 하듯이 한다라고 하면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틴팅 필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건축주님께서 따로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나오는 창업체에서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건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걸 안 할 수 없죠. 아니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창들도 이미 로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시더라도 불편하신 점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러면 코팅이 따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이 코팅을 어떤 색깔로 하냐에 따라서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창 자체가 어두워 보이거나 갈색 톤이 나거나 푸른빛이 돌거나 이런 게 차이가 있거든요. 로이 코팅을 했을 땐 대부분 초록빛이 돕니다. 그래서 우리 왜 지나가다 큰 빌딩들이나 관공성 건물들 보면은 창들이 다 초록색 빛을 띄어요. 이제 외국 사람들 눈에서는 이 로이 코팅이 흔하지가 않으니까 왜 한국 사람들은 창들을 다 초록 색깔 창으로 합니까? 국내에는 극한적인 기후가 있다 보니까 이 로이 코팅이 필수제예요. 그래서 흔히 보여지는 창들도 초록빛을 띠게 되는 거고
외국에 나가서 보면 창들은 다 투명한 색이 많아요. 이게 우리 주위에서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창 투명한 색이지 라고 했는데 한번 잘 보시면은 초록빛 띠는 창들이 더 많을 거예요. 푸른빛이나 초록빛 띠는 창들.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틸트 앤 터닝 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틸트 기능과 터닝 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창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터닝이라고 한다면은 돌려서 이제 여는 이런 간단한 형식이고, 틸트라고 한다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했을 때 위에만 살짝 열리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틸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많이 사용을 하느냐, 우리 겨울철처럼 추울 때 실내에 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창을 다 열어놓기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일부 구간만 이제 환기를 위해서 열어두는 역할이 이제 틸트 창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독일식 시스템 창호의 가장 큰 특징이자 그리고 열림 형식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부분은 이런 틸트 앤 터닝 창이 베이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미국식과 독일식의 차이는 뭐냐라고 한다면, 미국식 같은 경우는 이런 틸트와 터닝 기능보다는 슬라이딩과 헝, 위로 오르내리기 창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샤시 이중창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미국식 시스템 창호의 일부예요. 그래서 슬라이딩이 기본으로 되냐 아니면 터닝이 기본으로 되냐에 따라서 미국식과 독일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그 둘의 차이점에 있어 가지고는 이런 방식도 있긴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파일의 두께 그리고 시공의 용이성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독일식 시스템 창이 시공도 조금 더 어렵고 뭐 기밀 성능도 조금 더 높고 그리고 열림 형식이나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다 보니 건축님께서 이제 맞는 것, 자기한테 맞는 것을 찾아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뭐 2중이냐 3중이냐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2중이냐 3중이냐 이거를 많이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스템 창이라고 한다면 단창이에요. 그리고 단창에 2중 유리, 3중 유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중 창이라 그래가지고 두 번 문 열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단창, 창은 하나고 유리가 2장이냐, 3장이냐에 대한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의 구조를 한번 보면, 그러니까 유리의 구조를 한번 보면은 2장의 유리 격벽이 있고 안쪽에 아르곤가스 충진을 통해서 단열 성능을 내고 로이 코팅을 통해서 반사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창의 유리의 구성 요소인데, 3중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 격벽실이 하나가 더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곤층을 통으로 하나로 쓰느냐 아니면 작은 층 2개로 나눠서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실질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는 정도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관유율상, 수치상으로는 이 3중 유리가 조금 더 높은 관유율을 내고 있어요. 2중이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뭐 대부분의 지역들, 중부 1지역이라고 하는 강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이중유리로도 충분히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창들 중에서 열리지 않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형태만 갖추고 있는 창들이 있어요. 이런 창들은 주로 지금처럼 복도가 끝나는 부분 그리고 협소한 공간에서의 채광이 필요할 때 이때 자연광을 넣어주는 형태의 창들이거나, 아니면 주변 풍경에서 고정적으로 봐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픽스 창이에요. 그래서 열림 형식이 없기 때문에 환기나 이런 역할은 없지만 외부랑 내부가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픽스 창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독일식 시스템 창과 미국식 시스템 창 그리고 우리 흔히가 볼 수 있는 하이샤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창에 대해서 기밀 성능이 중요하고 그만큼 그렇게 발전해 왔다는 건 이제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창과 벽체가 결합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기밀성 있게 시공을 해주느냐, 그것도 이 창 성능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공장 쪽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창호들이 우리 공간지력소에서 어떻게 시공이 되고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얼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찝어서 보여드릴게요. 여유를 뚫는 게 누가 어떻게 시공을 하냐에 따라서 명확한 사이즈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